살려 하고 뭐 이거 막 지쳐 내려갔는데 내가 기절을 했다. 내가 놀라가지고. 아주 그때 보니까 막 피가 툭툭툭 떨어져 있어. 네, 최근에 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충돌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연립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과연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 차상권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님 모시고 이 주거문화 갈등 문제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 아마 인천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던 예. 거죠? 일가족이 아마 3명이 다쳤나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예, 여성분은 이제 좀 크게 다쳤고 두 분은 이제 아빠와 딸은 이제 좀 적게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이사를 가기로 해서 다른 집 이사 갈지를 보고 온 날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후속 기사가 나왔던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 사건을 우리가 조금 깊이 좀 들여다보면 네. 예,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 자체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느끼는 이 층간소음 자체를 가지고 상호 접근 방법을 몰랐다라는 어떤 부분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윗집과 아랫집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예, 제대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부딪힌 상황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진 것 같고 또 한 부분 자체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부족했다. 요 크게 한 두 가지로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자, 이거 정말 시청자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지켜보실 거예요. 그러면 예. 층간소음으로 지금 현재 내가 피해를 입고 있거나 내가 가해자로 몰려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의뢰를 받게 되면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린 예. 대로 먼저 본인이 느끼는 층간소음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일단은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랫집에서 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민원을 거는 확률이 한 80%, 75에서 당연하겠죠. 80%가 되고 이제 윗집에서 한 15%에서 20%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아, 윗집에서도 아랫집에서 소음이 올라온다고? 예, 예. 보복소음 이제 이 예. 경우가 이제 보복소음이 예. 되면서 난 사건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하는 이 피해 자체가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피해를 당하는 이 시점 자체를 언제부터 잡으시면 좋으냐면은 윗집에 본의 아니게 어떤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윗집에다가 인터폰을 하거나 또는 윗집을 찾아가는 계기가 생겼을 때 그때를 이제 첫날로 봤을 때 네네. 거기서부터 6개월 이전이냐 아니면은 이게 1년이 넘어가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 문제 제기를 하러 갔던 날을 첫날이라고 본다면 예. 6개월이냐 1년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작에서부터 그날을 시작으로 그날을 보시고. 시작으로 해서 예. 이때부터 6개월이 지났느냐 1년이 지났느냐? 예. 그거 왜 중요한 겁니까? 그 기간이? 저희들이 보면은 6개월 이전이면은 층간 소음을 그냥 소음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라든가 발망치 소음이라든가 뛰는 그다음에 의자 끄는 이런 네. 부분들의 소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윗집에서는 이 문제 자체를 뭐 우리가 매트라든가 좀 더 두꺼운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바닥에 깔거나 아니면은 의자 끄는 부분 자체를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감정이 네네. 아니라 문제가 끝나버리는데 6개월이라는 과정을 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 사이에 수없이 두 윗집과 좀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서 뭐냐면 감정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은 소음 문제는 20%를 차지하는 반면에 80%는 감정 문제죠. 그래서 1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가 나타나시게 되냐면 윗집 사람 얼굴만 봐도
또는 아랫집 사람 얼굴만 봐도 살인의 충동이나 네. 예, 이런 어떤 문제로 번지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어떤 피해 자체의 기간이 6개월인지 1년 이상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아시고 6개월 이전이면은 가장 좋은 것은 뭐 이웃사회센터라든가 이런 데 건의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기존의 수사기관에 이런 데서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는 직접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접촉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6개월 이전일 경우에 6개월 이전일 경우에만? 예, 6개월 이전일 경우에만? 예, 그때는 소음을 바라보기 때 소음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 1년이 넘어가면 감정 문제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 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예. 6개월 이전일 때 그러면 내가 직접 접근을 해야 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접근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참다가 올라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겠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인터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인지를 주시고 만날 때는 반드시 한 2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 그다음에 가장 피해가 심한 소음원 자체를 적으셔서 그 윗집에다가 제시를 하셔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 소리가 크다고 한다면 녹음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까? 6개월 이전일 때는 너무 그렇게까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충분하게 대화로서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만 주시더라도 아마 의외의 효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소음, 층간 소음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소음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예. 한 70%를 넘는 것 예. 같고요. 망치질도 있군요.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 뭐 문을 여는 소리도 아마 드르륵 맞습니다. 소리가 들릴 수도 예. 있고요. 또 가전제품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아무래도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예, 이런 예. 소리가 있겠죠. 악기 이거는 아마도 뭐 상식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을 테니까 낮 시간이나 이럴 때 또 악기 연주하는 예.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층간 소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매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보면 말이죠. 2017년부터의 자료가 있는데 지난해가 벌써 2017년보다 2만 건이 더 늘어났고요. 올해는 9월까지 이미 3만 5천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이 정말 심각하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면은 이런 칼부림까지 나오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가는데 말이죠. 이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금 전에 6개월 1년은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1년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6개월이 안 돼도 이미 그런 감정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전문가 우리 뭐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또 부서가 있는데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게 나은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나은지 늘 그 고민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이전이면 저희들이 경험상 이제 통계를 낸 거 지금 한 20년째 통계를 내다 보면은 직접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한 1년이 좀 넘어가시면은 직접 당사자들끼리 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대부분 1년에 2-3건씩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1년이 넘어가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재기관들 뭐 예를 들면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든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예.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다 있는 거죠? 예, 지방에 예. 다 배치가 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움을 좀 청하시거나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자체에서 뭐 서울시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광명시면 광명시, 인천시 이런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는 민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뭐 저도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저도 피해를 봤던 적이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됐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어젯밤 몇 시쯤에 좀 소리가 크던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큰데 조심하도록 시킬게요. 라고 해서 또 없어지면은 별 문제 없이 살고 있고 저도 그러면 뭐 발 뒤꿈치를 걷고 걷는다든가 밤에는 또 그러다가 또 긴장을 늦추면 또
뒤꿈치부터 가서 또 쿵쿵거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분쟁이 되고 여기까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거. 이게 당사자 간의 접촉이 정말 좋은 건지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 건지 그걸 공동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층간소음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똑같은 부부가 있더라도 남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피해를 안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 싸움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공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정확한 어떤 잣대를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기준도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너무 잣대로만 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공동주택에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일단은 먼저 개별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전일 경우에는. 그런데 그 1년이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좀 청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해결이라는 곳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누군가는 도와주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마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거의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파트를 좀 더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예, 처음에는 잘 짓는 게 중요합니다. 예. 층간소음 문제가 좀 가능한 조금은 더 적어질 수 있게 잘 지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삼겹살 굽지 말라는 안내 방송 나왔다는 것 때문에 SNS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느냐. 이게 아마 다른 집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말이죠. 기사 보셨죠? 예. 그럼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 처음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을 굽는 냄새가 이런 게 번졌을 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있었고 뭐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요즘 양이 좀 민원 양이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흡연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공동주택에 또 많은 민원 비중을 또 차지하고 흡연은 아마 그래서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서로가 그거는 집에서는 이제 거의 피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에 흡연 문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검령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제 하거나 또는 흡연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서 사생활 공간에서 했을 때는 이걸 어떠한 것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삼겹살 굽는 냄새, 집에서 삼겹살 굽지 말라는 안내 방송에 누리꾼들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다른 집 밥상까지 간섭하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야지. 이웃집사 음식 냄새 나면 아유 맛있겠다 그러고 마는데 예, 제가 바로 저런 케이스예요. 들어가다가 그런 냄새 나면 아유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맨 밑에 볼까요? 밥 먹고 난 후에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등 모든 음식 냄새가 역겹긴 하지 배려가 필요할 듯 창문 열어놓으면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게 참 어렵네요. 냄새 나는 음식을 만들 때는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는 앞으로 창문도 못 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건지. 너무 뭐 좀 극단적인 사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좀 극단적으로 나온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의 이야기, 층간소음과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예,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노래가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1978년에 발표된 오키 씨가 부른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 이 노래가 발표될 1970년대 후반과 2021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웃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훨씬 낫다는 1970년대 말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오가면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인사 나누고 어디 삽니다,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층간소음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도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해서 층간소음 문제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 말은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